사실 이제 1차전 이 안우진 선수의 역투가 빛난 경기였는데요. 올 시즌 안우진 선수 사실 토종 최고 선수, 최고 투수로 또 거듭나면서 최고 157km 강속구, 슬라이더, 커브 섞어 던지면서 6회까지 탈삼진 9개 잡아냈습니다. 3피안타, 무실점, KT 타선을 완전 틀어 막았는데요. 사실 손가락 물집 탓에 4대0으로 앞선 6회까지만 던지고 내려간 다음에 키움의 불펜 무너지면서 4대4 동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8회 말 임재열 선수의 또 투런 홈런으로 팀 타선 대거 4점 뽑으면서 1차전 승리를 또 거머쥘 수 있게 됐는데요. 1차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안우진 선수의 또 이제 이 피칭, 그리고 이제 손가락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우진 진짜 무시무시했다. 약간 요 한마디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는 뭐 구속도 구속인데 그 최소원 구심하고도 좀 궁합이 잘 맞았어요. 제가 볼 때 약간 좀 이렇게 보더라인에 구석구석 찌르는 거를 최소원 심판 또 굉장히 또 잘 잡아줬고. 네네. 4회인가 던졌을 때 벌써 8삼진이었거든요. 그렇죠. 심우준 빼고 다 삼진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투수를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날 선발 나오는 타자들 상대로 삼진을 다 잡는 거. 자, 이 선발 타자들을 상대로 선발 전원 삼진이 이제 투수들의 모두 목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삼진 9개를 잡았으니만큼 어제 9위만큼은 또 확실을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 물집 때문에 또 내렸다. 이게 나중에 좀 알려지면서 홍원기 감독이 좀 맨 처음은 엄청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렇게 잘 던지고 있는데 왜 빨리 내리냐, 왜 빨리 내리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밝혀지긴 했습니다. 확실히 뭐 손가락 물집, 손가락 물집은 뭐 그 키움 영상에도 뭐 나오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전력 분석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네네. 기자 취재할 때. 근데 전력 분석이 벌써 6회 끝나자마자 벌써 이 시그널을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낸 거 보니까 아마 저게 뭔가 지금 안우진이 손가락에 문제가 있나 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교체가 되길래 저는 그때 따로 또 알아보니까 물집이 생겨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소위 우리들 말로 샤킹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또 불안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제 안우진 선수가 손가락에 물집이 생긴 건 맞는데 이 물집 상태가 뭐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이제 다음번 등판 때 정상적으로 좀 등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걱정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 충분히 정상. 저희도 물집 다 생겨봐서 알지만 이게 물집이 엄청 크게 생겨서 이 살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게 사실 오래 가는데, 조금 생겨서 글렁글렁글렁 약간 할랑말랑 할 때는 금방 치료가 되잖아요. 물만 찬 정도. 그죠. 바늘로 좀 빼고 약간 소독만 잘하고 이러면 금방 치료가 되니까 다음 등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움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KT의 반격도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우진 선수 내려가자마자 박병호 선수 또 솔로 홈런을 응수했고요.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우면서 기어이 4대4 동점을 만들었는데, KT 박병호 선수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대단해요. 이 가을 야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규 시즌 막판에도 부산에서 돌아와서 막 연타석 홈런 치고 하더니 타격감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타가 또 같이 나온다는 게 이게 또 무시 못하거든요. 또 어제 경기 전에 강병식 코치랑 잠깐 얘기했을 때는 박병호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상대편 코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안우진 공에는 잘 타격이 시원하게 못 들어갔지만 김태훈 선수의 그 실투 나오자마자 바로 가운데로 넘겼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저는 엄청나게 큰 메시지를 준다고 봐요.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도 고척돔에서 가운데로 넘겼다. 이게 박병호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그래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반증이고 증거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KT가 뭐 1차전 비록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박병호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요거는 이제 그나마 좀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KT의 믿었던 필승조가 무너졌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이제 김민수, 이재용 선수가 안타, 김유집 선수가 볼넷 허용하고 송성문 선수의 역전 적시타. 확실히 진짜 가을 야구에서의 송성문은 가을 사나이구나, 이 찬스의 사나이구나 라는 점을 좀 보여줬는데, 이 뒤이어서 올라왔던 마무리 김지훈 선수 역시 부진했습니다. 임재열 선수가 투런 홈런 허용하면서 막판에 분위기 완전히 내주고 말았는데, 이 뒷면 문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규 시즌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완 불펜이 없는 게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구나. 결국에는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사실 KT가 이제까지 정규 시즌 쭉 오면서 지금 필승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정규 시즌이 이제 긴 승부고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주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주건 선수가 좌타자를 꽤 잘 막는 우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심재민이나 이런 선수로 이제 끊어가면서 이제까지 잘 막아왔거든요. 그렇죠. 큰 경기에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같은 상황에서 이강철 감독이 심재민 선수를 낼 수 있느냐, 그건 좀 약간 어려웠다고 봤거든요. 조금 이제 믿음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믿고 쓰는 카드들을 냈는데 어쨌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무너지는 거는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네. 또 송성문이나 이런 또 좌타자들, 김혜성 어제 좌타자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키움 투수들이, 저희 KT 투수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와일드카드 때 벤자민을 불펜에 올린 것도 그런 배경의 이제 연장이 선상이거든요. 이거는 좀 좌타 해결은 KT가 좀 이번 시리즈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더 위를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KT 입장에서는 이제 데스파인의 카드를 좀 필승조로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수 선수 지친 게 좀 보이던데요. 아예 이제 선발 투수를 좀 불펜을 돌려서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데스파인에는 와일드카드 때도 실제 몸을 풀었어요. 불펜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데스파인에 대한 이강철 감독의 믿음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선발로 했을 때 이미 너무 열받게 많이 했고 이강철 감독을 또 불펜에서 저가 애를 썼을 때 데스파이네가 나의 그 믿음을 보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파이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유형의 이제 선발 투수지 짧은 이닝을 소화했을 때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유형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벤자민 선수를 또 불펜을 돌리기에도 사실 이제 장기전 이제 이 와일드카드 경기 같은 경우는 한 판이기 때문에 단판이기 때문에 모든 투수들 다 총출동 이게 가능했지만 시리즈에서는 이제 선발 투수를 돌려서 불펜을 쓴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배재상 데스파이네 그 선수들을 다 이제 과감하게 기용 못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조금 뭐 선수들 이 불펜 투수들이 좀 지쳐 보이는 게 큰 듯하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또 이제 준 플레이오프 뭐 관련해서 뭐 기밖에 뭐 해주실 수 있는 뭐 말씀이 좀 있을까요? 어때요? 어쨌든 시리즈가 오늘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수원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키움은 애플러를 선발로 내겠다고 홍원기 감독이 미리 말을 했어요. 이제 애플러가 뭐 사고 많이 쳤지만 3차전에서 그래도 KT 상대로는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올해. 한화 상대로 다음으로 뭐 제일 괜찮았던 팀 중에 하나가 KT 상대였고. 그렇습니다. 그 애플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번 시리즈 3차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리즈가 많이 바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보시는 분들도 또 느끼셨겠지만 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2차전에서 만약에 이제 KT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1대1 상황에서 수원으로 넘어갔을 때 내세우는 선발 투수 애플러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가 시리즈의 또 향방을 가를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오늘 경기 이게 좀 선발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제 벤자민 선수와 또 요키시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외국인 선발 투수인데요. 5승 4패 2.70, 요키시 선수 10승 8패 2.5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 2개 찝었는데 시원하게 다 틀렸습니다. 시원하게 다 틀려서 다 잘 틀리세요. 뭐 하는데 시원하게 2개를 다 빗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자면 그래도 벤자민이 일단 신이 났어요 지금. 본인 후반기에도 성적도 괜찮았고 대체 선발로 와서 계속 뭐 처음엔 좀 아팠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좋은 시나리오 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잘 던졌고 벤자민이 오늘은 조금 좌타들을 많이 봉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키시가 하나 걱정되는 건 후반기에 본이 데미지가 약간 있는 듯한 그 무브먼트가 많이 나왔어요. 10승을 하고 많이 던졌지만 그 많이 던진 거에 대한 피로도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투구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 회복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게 오늘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요키시 선수가 정규 시즌 막판에 다소 좀 불안했던 모습이 과연 이게 가을 야구에까지 이어지느냐 요게 좀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 K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타선 특히 이제 박병호 선수까지 보여주셨고 이 강백호 선수도 저는 타격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살려갈 수 있을까가 오늘 경기 또 승패 중요한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KT의 승리 또 벤자민 선수의 또 호투를 예상하셨는데 이러면 또 시리즈 스코어 1대1이 됩니다. 이래야지 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시리즈는 무조건 길게 가야지 야구 팬들 다 재밌죠. 맞습니다. 네.